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서울시가요 영등포역 인근 경인로가 있죠. 또 그리고 문내창작존 일대 이 세 곳을요 새로운 명소로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화가로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특화가로 조성은 낙후된 영등포역 일대 약 51만 제곱미터를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향후 일대에 들어서게 될 주요 거점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의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소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서울의 3대 중심 중에 하나죠. 영등포, 여의도. 특히나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보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거리뿐만 아니라 주변이 도심 재생의 핵심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을 비롯해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자산 재테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 재생의 핵심 자리, 재개발 이런 자리도 향후에는 그 전체가 변모하는 만큼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성산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마포구청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 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단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자, 소장님, 최근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서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 거리에 뿐만 아니고 그다음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성산동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강북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을 가장 먼저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특히나 그중에서도 성산동에 위치한 건물 통째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전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 뭐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용성으로 이제 최근에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강남을 뿐만 아니고 한강을 끼고 있는 마용성의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통건물인데요. 위치는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을 보시면 대지 면적이 1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75.7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 층수는 이제 5층 건물에 약 8세대가 지금 이제 갖춰져 있고요. 준공은 2019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매가는 2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통건물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건물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전체 대지 면적은 이제 넓게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375.7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는 이제 5층 건물 총 8세대를 갖추고 있고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 톤으로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현관도 이제 보안 시스템 도어락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우편함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통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5층짜리 건물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또 밖에 뭐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옵션들이라든지 뭐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물 특징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마포구 성산동 일대 이쪽은 또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개별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포의 전체적인 지역적인 특성 간단히 말씀드렸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조금 보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주변에는 뭐 상암 DMC라는 대규모 업무 단지가 있죠. 여기 뭐 방송이라든가 IT라든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바로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늘공원 등 공원도 잘 갖춰진 그런 기본적인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대학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가 이제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명지대학교라든가 또는 연세대, 뭐 홍익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등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직원이라든가 또는 학생 수요들이 잘 갖춰진 그런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의 이제 중심지에 있고 변화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을 조금 더 이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도시 재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기본적으로 지금 배치돼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재울 뉴타운도 인근에 배치되어 있어서 대규모 업무 단지도 갖춰져 있으면서 도시가 신시가지로 바뀌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군 수요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녹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에 이제 매봉산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강뷰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이나 뭐 평화의 공원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변북로라든가 뭐 내부 순환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망도 잘 갖춰진 기본적으로 마포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6호선 이 마포구청역에서 뭐 정말 가깝습니다. 바로 근처에 봤을 때 뭐 신촌이라든지 홍대 입구역이라든지 뭐 이쪽에 대학가들이 워낙에 많은 곳이니까 젊은이들의 이쪽 뭐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학생분들 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살펴봤을 때 상암 뭐 하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좀 둘러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DMC 같이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수요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 동네에 개발 소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자, 개발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핵심은 수색역 인근의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이제 규모 자체가 한 33만 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철도 부지를 제외하고 한 22만 제곱미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업이나 업무에 이제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이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지역 자체가 상암 DMC와 더불어서 중심지로 거듭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이제 수색 차량 기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경의선의 이제 수색역이죠. 경의중앙선의 수색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활철도의 이제 DMC역 거쳐서 전체적인 한 22만 제곱미터 정도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1차 착공은 이제 2022년 정도에 들어가고요. 2차로 나눠서 하는데 2차는 2025년에 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자체는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대규모 업무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자체가 전적으로 바뀌는, 아까 말씀드린 수색 증산 유탄과 더불어서 환경이 바뀌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월드컵 대교가 현재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상암까지 이어지는 제2성산 대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교통이 다시금 뚫리면서 이 지역 일대가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을 또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또 월드컵 대교가 2020년에 금년에 준공이 목표로 해서 한참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마포 유수지 복합문화타운 조성인데요. 기존에 이제 업무단지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만 거기에 또 복합 여러 가지 문화 관련 시설도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포역 인근에 있는 유수지 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어진다 그러면 지역 자체의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마포가 새롭게 거듭나는 데 또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그 또 철도 전철에 대한 또 호재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게 서부선입니다. 서울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전철 중에서도 서부선이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의미는 이게 세전역에서 출발해서 또 연세대, 신촌을 거쳐가게 되죠. 거기에다 광창역을 거쳐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여의도 핵심 업무 지역이죠. 방송, IT,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의도에 이제 3개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노량진도 거쳐가게 되고 장승백역을 거쳐서 서울대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경전철 중에서도 핵심적인 핵심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연세대하고 신촌에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또 철도로 인한, 전철로 인한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큰 개발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문화 창작 발전소도 이제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래 지속되었던, 많이 이야기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발전소 부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 창작 발전소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마포를 보시게 되면 큰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새롭게 수색, 증산 이쪽에 이제 수색 차량 기지에 대한 또 업무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색 증산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들 등 신시가지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 창작 발전소뿐만 아니라 유수지에 문화 복합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와 또는 주거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적인 이런 또 문화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아주 복합적으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마포가 사실 이제 가격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가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암동 딥시 쪽에 월드컵 대교 뚫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개통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미 수색 역세권 쪽 개발되게 됩니다. 1호로제 플러스에다가 마포구 쪽에 이 마포 주민들 문화생활을 조금 더 증진시켜줄 만한 호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합 문화타운이라든지 문화창작발전소까지도 개발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재들을 안고서 앞으로도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곳 바로 마포구 성산동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성산동 통건물 이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통건물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상 매매가는 27억 원 예상이 되겠고요. 대출이 2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5억 원 정도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소장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여러 가지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배우 수요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영등포구를 이번에는 좀 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건물 통째로 통건물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개요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하면 이제 3대 중심 축의 하나인데요. 서울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신길동의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 5호선 신길역에서 약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1.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99.18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전체적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보시게 되면 원룸이 이제 8호실, 그다음에 투룸이 5호실, 3룸이 1호실, 그래서 총 14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22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건물의 외관적인 특징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이 이제 대지 같은 경우 181.1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이제 건축 연면적 같은 경우 299.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으로 구성된 건물이 되겠고요.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원룸이 8세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투룸이 5세대, 3룸이 1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3룸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전체적인 또 13세대에 대한 또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빌트인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요. 조금 전에 만나봤던 건물보다 조금 다채로운 구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원룸이 8개 호실, 투룸이 5개 호실, 쓰리룸까지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하부터 해서 지상 4층까지, 옥탑까지 포함되는 그런 통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영등포구 신길동일 때 이제 자세히 좀 돌아볼게요. 밖으로 한번 나가 볼 텐데요. 그러면 이쪽 어떤 곳인지 신길동 통건물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좀 봐주시죠. 세부적인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지 여건 하면 뭐니 해도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호 5호선 신길역에서 약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또 7호선 뭐 신풍역, 보라역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영등포 대방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를 또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그런 물건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입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합 쇼핑몰이나 뭐 대형마트 등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특화거리라든가 주변에 업무시설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는 도심 재생의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영등포 시장이라든가 뭐 타임스퀘어 등 여러 가지 갖춰져 있고요. 인가 또 용마상도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업무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뭐 항상 이제 배우적인 주거 단지로서의 이제 그 입지적인 가치도 늘 이제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신길은 바로 위에 이제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이 업무지구 배우 수요지구로서 그 입지적인 가치는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 신길 뉴타운이 이제 있게 되겠는데요. 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두 번째로 큰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현재 이제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치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등포 신길동 이 부분들 자체는 계속 지가가 지금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자체가 가치, 재개발에 대한 다른 가치는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업무지역 말고도 이제 그 또 대학가도 이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인근에 보시면 뭐 서울대나 뭐 숭실대, 중앙대 같은 또 대학교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교직원 수요도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이 지역 자체의 업무시설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상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이제 금융타운 정치 IT 중심이죠. 바로 북쪽에 큰 업무시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상암 DMC도 바로 위쪽에 북쪽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마곡지구도 있습니다. 뭐 3대 지구 자체는 지금 업무지구로서의 그 가치가 많이 인정이 되어 있고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는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업무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갖춰져 있고 학생, 교직원 수요든 대학교 수요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실이 나기 어려운 다 지금 임대가 맞춰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또 호재들 이야기도 계속 첨언을 해주시죠.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영등포는 어쨌든 서울의 3대 핵심 중심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핵심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그동안에 이제 그 서남권 자체가 개발이 좀 미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쪽 자체가 도시 재생의 핵심 지역으로 이제 어쨌든 부각이 되면서 주변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신길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장이 뉴타운 다음으로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큰 뉴타운이 되겠고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또 신안산선이 이제 인근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입니다. 가치를 알 수 있는 바로 이제 가장 큰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제 5구역 같은 경우에서 이제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분양이 될 당시에는 이제 그 뭐 한 5억 정도에서 이제 분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류지 조합에서 보류지로 남겨놓은 부분에 대한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 입찰 가격이 11억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길 뉴타운이 배후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이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하지만 신안산선이 이제 사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서남권에서는 핵심 개발 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안산선 교통의 대규모 교통 호재와 함께
지역의 재개발 호재도 같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지금 굉장히 역세권은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통건물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의 바로 북쪽에 있으면서도 또 신안산선의 교통 호재도 누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향후에는 지역적인 입지 가치가 굉장히 현재도 훌륭하지만 도심 재생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풍부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길 뉴타운 이 뉴타운 개발 소식들 이런 수에 붙어해서요.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교통 호재까지 이렇게 한아름 개발 호재를 품고 갈 수 있는 곳이 이 영등포구 신길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영등포구 신길동 이 통건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네, 가격 정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그 예상 매매가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임대 같은 경우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공실이 나기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임시가 다 맞춰져 있는데요. 보증금이 13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월 3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출이 5억 원 정도 현재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3억 한 4,500만 원 정도의 전체적인 건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까지 소장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장님 인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주제를 살짝 바꿔서 다른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보 경매 강좌인데요. 매주 이거는 목요일이에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우 소장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봄이 오는 입춘인데요. 지금 뭐 마스크 상태를 쓰고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을 찾아야 돈도 되는 그런 부동산도 제가 살 때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화별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또 남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고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위치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요. 직접 가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개발의 소식들도 정말 많이 품고 있는 곳이죠. 자,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이 상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위치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17.64평방미터로 임차가 맞춰져 있고요. 층수는 총 4층 중에 3층인 상가입니다. 준공은 1987년도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상가이고요.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실은 특별하게 건물 자체를 자랑할 건 아니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후면이라든가 전면이 전부 다 이제 개발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쪽에 시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함께 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가에 위치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 4층 중에 3층에 위치한 상가고 87년도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7년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용산과의 함께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용산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거든요. 걸어서 이제 1, 2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이가 좀 있어요. 1987년에 태어난 건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뭐 재건축이라든지 새롭게 변신할 그럴 여지가 있는 곳이 아닐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자, 상가기 때문에 충분히 또 소비가 될 만한 곳인지 이런 입지 여건 더욱더 뛰어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지금 1호선과 호남선, 경춘선, 경의중앙선의 용산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의 채 2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절대 초역세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신용산역 같은 경우는 이미 주거지로 개발이 다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부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 중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갖고 여의도와 영등포, 광화문과 종로, 또 강남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 개발은 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뭐 센트럴파크로 개발을 하겠다는 용산 민족공원과 또 남산이 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지긴 하지만 한강과 공원 또 산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살기가 편안한 쾌적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대규모 개발 지역에도 다 인접을 해져 있는데요. 서울역 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화가 결정이 됐고 용산역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규모 재개발지가 영등포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화문이나 종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절대적인 임차금이 굉장히 제일 비싼 상가라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남권보다 차임 같은 경우는 종로 쪽이 훨씬 더 평균치가 조금 더 높아가고 있고 선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유엔사라든가 수성구 캠프킴 부지들이 이미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올 그런 상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건설에서 분양을 하려고 개발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꾸 이쪽에 주거지라든가 예전 환경들이 변모하면서 초역세권의 상가는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 업무지구는 이미 뭐 지금 개발이 다 가능한데 언제 할지 그것만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대교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망은 훨씬 더 국제 업무지구와 국제 금융지구가 같이 아우러지는 그런 시설 계획물들이 발표됐던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부지 확보가 필요가 없어요. 뭐 수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주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개발이 되고 있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용산입니다. 뭐 서울의 중심이라는 거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남산으로 한강으로 또 공원으로 해서 뭐 어디든지 쉽게 놀러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뭐 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뿐만 아니죠. 뭐 서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교통 여건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자리 뭐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좋다는 거고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는 뭐 정말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호재 소식들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 계속 좀 전해주시죠.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는 여기 들어가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GTX A 노선과 GTX B 노선이 결정이 되었고요. 신분당선이 연장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훨씬 더 여의도라든가 이런 광화문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강남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연장이 2단계까지 이루어져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강남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여기 들어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곳들은 굉장히 호재를 깔고 앉아 있고 여기 개통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는데요. 그 전에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투자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용산 일대 입지는 또 어떤지
여기 또 호재들을 얼마나 많이들 품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전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 될 텐데요. 상가 건물 가격도 같이 좀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차임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즉시 665만 원의 임차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액을 좀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3,4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또 궁금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남아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미 사님과 두 번째로 방문해 볼 부동산인데요. 이번에는 화면 없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어디냐면요, 바로 이 성북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북구의 장인 뉴타운 알고 계시죠? 서울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장인 뉴타운인데 바로 이쪽입니다. 장이동의 통건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이동의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실까요? 네,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북선이죠. 동북선이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창문여고 예정되는 데서 400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5분 정도의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이 좀 넉넉합니다. 261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앉아서 갖고 계시면은 내 건물이다라는 꼬마 빌딩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층수는 총 10세대로 이루어져서 5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도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1층은 지금 피로티로 되어져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후면은 산책거리로 내 텃밭도 만들 수 있고 내 정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에도 편리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61평방미터로 좀 넉넉하다고 말씀드렸고요. 5층 건물로 이루어지면서 10세대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를 놓으실 수 있고 자가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성북구 장이동의 통건물 지금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한 살백이 조금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신축 건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5층짜리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이 가운데 1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셨죠. 건물 외관부터 해서도 뭐 깔끔한 모습 그대로 확인이 되는 곳인데요. 널찍한 대지 면적 갖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은 물론 아닙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또 기대가 될 만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동북선이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창문여고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400m 정도 거리라고 하니까 성인 남자 걸음으로 간다면 진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렇게 앞으로는 역사거리를 변모할 곳.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제 가치는 더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입지 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여기 입지 여건 또 길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동북선이 이제 착공을 해서 2024년에 개통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없는 곳에 여기 생기고 뉴타운이 들어서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문여고가 앞에 있는데 창문여고역으로 만들어질 거고 지금 물건지에서 창문여고까지는 한 400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초역세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왕십리 같은 경우는 분당선과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당선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권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의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매물을 소개할 때마다 호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 이미 뭐 1,500세대로
서울 제일 큰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해제된 곳들도 지금은 뭐 다시 추진한다 그런 말들이 돌기 때문에 장이동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북선 창문여고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기 때문에 장이 뉴타운 안에서도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학군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또 충족하는 면이 많죠. 네, 옆에는 광운대학교가 있고요. 오원초와 장이초들이 학군이 밀집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과 또 여고생들을 갖고 있는 곳은 창문여고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00여 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 기숙사 시설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잘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초등학교가 밀집하고 주거지가 형성되는 곳 같은 경우 사실 기반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놓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거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중에 제일 큰 거는 바로 전망 중에 북서울 꿈의 숲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는 90만 평방미터, 30만 평이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곳에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전시장과 아트센터,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49m까지 올라가는 전망타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름이라든가 산책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요. 또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도 4번째로 큰 공원이기 때문에 전체 아이들과 학습하고 놀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그런 주택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릴게요. 여기 동북선 창문여고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주거하시기 그냥 생활하시기 좋다는 거고요. 없던 게 있게 된다면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뭐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장이 뉴타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인프라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거고, 또 하나 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학군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북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까지 함께하는 곳,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입지 여건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 그럼 이사님 여기에 또 개발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기에는 이제 공원뿐만 아니라 뭐 탄천을 따라서 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체육 시설들을 만들어 놓을 거라고 합니다.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동북선과 동북선이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면 이쪽은 양쪽에서 도로와 교통이 좋아지는, 철도가 좋아지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뭐 앞에 그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 15,000원 세대가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해제가 됐던 곳들도 사실은 뭐 성북구를 통해서 뭐 소송을 한다던가 변화를 하고 담합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로정비가 되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뉴타운을 바라보면서 그냥 투자를 해놓으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32평대죠. 84평방미터가 10억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쪽의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가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내가 살면서 10억을 투자해서 산다기보다는 내가 월세를 받아서 다시 한번 직업을 갖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애 뉴타운 이 키워드는 좀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요. 여기 뭐 경전철 개통 소식까지 있습니다.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죠. 동부간선도로 또 지하화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여건들을 다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곳이 이 바로 성북구 장위동 일대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통금을 투자하시기 전에 이런 포인트들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핵심 투자 포인트들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가 거주를 하면서 내가 월세를 받는 건물을 갖는 것들을 굉장히 로망을 하시는데요. 하나 두려운 것을 뭐냐면 내가 임차인들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하다가 내가 못하면 어떡하나, 귀찮아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보시면은 널찍한 집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 뉴타운 앞쪽으로는 굉장히 한 10억대를 육박하는 어떤 자가 구성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임차인들도 상당히 차이, 평균 페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시면서 내가 자가 거주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이미 이제 광운대라든가 또 한 해 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오면 임차를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또 될 텐데, 이 성북구 장위동, 여기도 통건물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가격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통건물 여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의 통건물입니다. 지금 예상 매매가는 19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를 16원으로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아이들을 학군이라든가 학교 때문에 거주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를 놓고 대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투자를 해놓고 있고 동북선이 들어오는 시기가 된다면은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항상 관심이 또 많으실 텐데요.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성호 소장님, 이규미 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재개발 지역 분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경매에 대한 관심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에 관해서도 도움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초보 경매 강좌입니다. 시간은 평일에 지금 이루어지네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지는데 강사와 마찬가지로 강성호 소장님, 이규미 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